네, 안녕하세요. 아이투자 리서치 랩입니다. 2분기 실적 브리핑 이제 9번째 기업인데요. 노바렉스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렉스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기업 설명을 보면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뭐 다이어트 관련된 식품, 프로바이오틱스, 뭐 유산균이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이 오늘부터 1일에 그 2분기 실적 브리핑 첫 번째 기업으로 소개해 드렸던 콜마 B&H랑 같은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8번째 기업으로 소개해드렸던 휴원스도 이 건강기능식품 부분이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브리핑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기업이 3개나 선정된 것은 역시 그만큼 이제 2분기에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스펙을 살펴보면 15일 종가 기준으로 44,200원이고 시가총액이 3,980억입니다. 그래서 상장사 중에서는 479위에 해당하고요. 중소형주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상장은 2018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은 2008년 11월에 헬스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한 지 10년 만에 상장을 하게 됐고 지금 2년이 지난 상태인데,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회사는 처음부터 건강기능식품 쪽에 발전을 해왔던 그런 기업이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퍼가 19.4배, PBR이 3.89배, ROE가 20%입니다. 그러니까 고퍼, 고 PBR, 고 ROE 셋 다 모두 지표가 높은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형적인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회사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만큼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우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바라보는 눈 자체가 성장주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투자 전략이나 매매 판단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5년 평균과 비교해보면 여기서 역시 상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 평균이고요. 2년 평균치랑 비교해보면 15.6배보다 PER 좀 올라갔고 PBR이 2.39배에서 지금은 3.89배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다는 뜻이고요. ROE도 15.8%에서 2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ROE가 올라간 만큼 그걸 반영해서 PBR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ROE가 실제로 상승한 것보다 더 많이 PBR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이 회사가 보여준 성장에 대해서 시장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ROE를 분석해보면 순이익률이 우선 10.3%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전율이 한 1배, 그리고 부채 재물 레버리지가 1.92배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92%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순이익률이 양호합니다. 10%이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고, 이 부채 비율 1.92배라는 이 재물 레버리지 이쪽을 활용해서 높은 ROE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부채 쪽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회사가 상당히 부채를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주당 순이익은 2,274원이고 배당은 2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배당 수익률은 0.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 배당 성향도 이제 10% 내외. 상장한 후로 배당을 2번 했는데 2번 다 200원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당 매력은 낮은 기업이다. 이것도 역시 성장주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배당보다는 성장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거의 안 주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안 주는 경우가 많고, 이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오는 주가 상승이 투자자한테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성장주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이제 여기 이 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잠깐 멈추고 보시면은 회사에 대해서 좀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주가를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언제부터 늘어나냐면 이때부터 늘어납니다. 최근 3개 분기.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 2분기니까 1분기 그리고 2019년 4분기부터 순이익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19년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6배로 늘어납니다. 상당한 성장인데요. 이 4분기 실적이 올해 3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 발표가 된 시점부터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116% 상승이라는 상당히 올해 핫한 주식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노바렉스라는 기업은 순이익이 발표가 되고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다시 1분기 순이익이 또 발표가 되고 주가가 또 오르고, 2분기 순이익이 발표가 되고 또 주가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순이익 증가랑 주가 상승이 이제 선순환처럼 맞물려 들어가면서 상당히 좋았던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성장주 투자 전략이 필요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일단 노바렉스는 그 제품별로 매출액을 별도로 공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전부 건강기능식품 제품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회사의 매출액을 구분할 때 이게 꼭 매출액을 더하는 이런 항목은 아니지만 이 생산 능력 쪽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따로 가져왔습니다. 우선 매출액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2분기에 한 50%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57% 증가, 순이익도 69% 증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고성장 기업이죠. 거기다가 컨센서스까지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15%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생산 능력 쪽이 상당히 이 회사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이 증설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이 고성장을 이끌어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분기 생산 능력을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으로 생산 능력을 산정하고 있는데, 금액을 보면은 2분기가 780억, 작년 동기가 한 600억 정도 돼서 이 생산 능력, 이 캐파라고 하죠. 이 생산 능력이 30%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생산 실적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6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캐파도 증설, 그러니까 기계나 이런 것들을 더 늘렸는데 생산은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기계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가동률이 지금 작년 2분기 67%에서 올해 2분기는 8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이할 만한 점인데요. 업황이 아주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업황이 좋기 때문에 회사들이 그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파를 늘리는데, 이 캐파가 늘어난다고 생산 실적이 바로 따라서 올라오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좀 안정화된다던가 이렇게 해서 가동률이 서서히 높아지거나, 또 기본적으로 캐파가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 실적이 똑같이 늘어도 가동률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 캐파가 느는 속도보다 생산량이 더 빨리 늘었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만큼 이 물건을 빨리빨리 판매해야 되는 이런 업황이 호조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생산 능력 증설 부분이 이 노바렉스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뒤에서 다룰 건데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회사가 매출이 40%, 거의 50%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57%. 그러니까 매출이 50%나 늘면 보통 영업이익은 더 많이 늘어야 정상적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에 비해서는 오히려 영업이익 성장이 좀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회사의 비용 구조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노바렉스는 지금 그 고정비,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어떤 다른 비용들, 급여라든가 이런 비용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좀 커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 그리고 이제 회사의 비용 중에 특이하게 포장비가 있습니다. 이 포장비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말 그대로 포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겠죠. 포로 이제 뭐 액체 같은 경우는 포로 이제 감싼다든가 그걸 이제 박스에 넣는다든가 이런 비용들, 이런 포장비가 상당히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라든가 이제 포장비는 전부 변동비에 해당하죠. 매출이 없으면,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면 그만큼 포장도 안 해도 되고 원재료도 없어도 되니까요. 이런 부분 비중이 높아서 매출이 는 만큼 영업이익도 성장한, 다시 말하면 비용도 늘어난, 그러니까 매출이 는 만큼 비용도 늘고 그래서 같은 비율로 영업이익도 늘어난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매출 급증 기업과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다이어트 건기식이 일단 2분기에 좋았고, 그 외에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이 부분이 좋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회사의 또 하나의 이제 강점입니다. 이 부분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소개 좀 해보면, 이 회사가 앞에서 나왔던 개별 인정형이라는 이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사예요. 그래서 이 개별 인정형에 대해서 회사의 홈페이지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만드는 제품은 여기 있는 제품들을 다 만듭니다. 유산균이라든가 뭐 눈 건강, 뭐 어린이 제품, 임산부, 뭐 다이어트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요. 뭐 전립선도 있고 다양한 건강식품 만드는데, 이 개별 인정 품목, 이게 승인 건수인데 이 노바렉스가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뭐 내년, 내후년 그 뒤까지 이런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관절 건강,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개선, 장 건강, 위, 피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그런 제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별 인정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별 인정형 원료가 한 가지 이상 쓰이면 모두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개별 인정형 원료가 뭐냐면, 식약처에서 이건 상당히 새롭다, 특이하다고 인정을 해서 이걸 특허를 낸 그 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한 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랑 비교가 되냐면, 일반 원료를 사용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원료가 개별 인정형 원료면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고, 원료가 일반이면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의 케이스에 보면은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독점권 때문에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고시형에 비해서 비쌉니다. 근데 다만 이 비싸다고 해서 기능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개별 인정형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특별히 일반형보다 좋아서 받는 게 아니고 새로워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특허랑 좀 비슷한 개념이 있죠. 그래서 새로워서 이걸 식약처에서 등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새롭다는 뿐이지 일반형에 비해서 뭔가 효능이 특별히 좋다든가 이런 것들이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개별 인정형 건기식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상당히 널리 팔리고 있는 그런 유형인데요. 일단 점유율이 2018년 기준으로 홍삼,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홍삼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유산균인데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한 12%, 13%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별 인정형 건기식이 그 흔한 유형이다. 그러니까 특이한 유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서 노바렉스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 수출액이 25억인데 전체 매출에서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노바렉스는 국내에서 매출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첫 번째 편에서 소개했던 콜마 B&H 같은 경우는 애터미를 주요 고객사로 해서 이제 해외 쪽이 많이 기대가 됐었는데, 노바렉스랑 차이가 나는 점이죠. 노바렉스는 해외가 아니고 국내 일단 매출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공장은 충북 옥창에 3개가 공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증설되면서 3개까지 공장이 늘었습니다. 근데 올해 2021년 3월, 그러니까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오송에 4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 4공장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 4공장이 완성이 되면 생산 능력이 현재 2배 규모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오창에 있는 공장 3개를 합친 거, 이거하고 오송에 짓고 있는 4공장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제 내년 2분기 이후에 이 4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회사의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투자자가 많습니다. 자, 당기 실적을 보면은 이 회사는 2018년 11월 상장 이후에 매출이 2년 만에 2배가 될 정도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작년에 1,590억으로 전년 대비 한 50%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예상치가 2,1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한 30% 정도의 매출 성장. 특히 2분기는 49% 늘었고 하반기에도 이 정도 성장이 기대가 돼서 올해 매출이 30%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0에서 13%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낮지 않은 편입니다. 대신에 매출 성장에 비해서는 매출이 2배씩 늘는데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 영업이익 유지가 된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변동비 비중이 크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을 개별로 가져온 거는 좀 더 긴 기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상장 이후의 실적만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를 상장 이후밖에는 볼 수 없어서 그 전에 이 회사가 이제 분기보고서 계속 내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실적들을 좀 보려면은 이제 개별로 보시면은 좀 더 긴 기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개별이나 연결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무방할 것 같고요. 개별로 보면은 이 회사가 성장을 시작한 게 상장 직후 2018년 이제 3분기, 4분기 이때부터 성장이 빠르게 진행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그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상장 자금을 가지고 증설도 하고 이런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거기다가 이제 올해 코로나 사태로 건강기능식품이 호황을 맞으면서 이 회사가 진행했던 증설들이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회사가 급속도로 좋아졌던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강점을 갖고 있고 증설과 매출 성장이 함께 진행된 그런 고성장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전성을 보면 이 회사가 차입금을 활용해서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차입금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620억으로 자산 대비 31%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격히 늘렸죠. 2019년 2분기부터 차입금을 원래는 거의 안 쓰던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확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이때 같이 늘어난 게 어디 뭐냐면 이 유형자산 쪽입니다. 이 노란색의 유형자산 쪽이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 늘어난 차입금이 오송공장 신축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에서 이자 비용을 찾아보시면 거의 없어요,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차입금이 620억이나 되는데 이자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게 무이자 이런 게 아니고 회계 처리 기간 기준으로 이 차입금이 증설에 투자가 되면은 증설에 투자했던 이 차입금의 이자 대한 부분까지 모두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현재 그 노바렉스가 빌린 차입금의 이자 부분은 다 어디에 지금 되어 있냐면 바로 이 노란색 유형 자산의 증가 이 부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이 부분이 지금 증가한 부분이 대부분 다 아직 건설 중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이 끝나면 다시 말하면 건설이 끝나고 나서 내년 이제 2분기가 되겠죠. 그때 오송공장이 끝나고 나면 이 건설 중인 자산이 다 뭐로 바뀌냐면 공장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걸로 다 바뀌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노바렉스가 갖고 있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제대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노바렉스의 실제 이자 비용은 내년 2분기 이후에 이제 알 수 있겠고요. 대략적으로 금리를 생각해 본다면 620억 정도를 차입했다면 금리를 한 2, 3% 정도 생각한다면 연간으로 이자 비용이 한 부담이 한 12, 3억에서 20억 정도 이 정도의 부담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건설이 끝나서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감가상각비는 대략 한 연간 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완료가 되면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연간 한 40에서 50억 정도의 고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주목할 포인트는 결국은 이 증설 부분,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이 기대가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회사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현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증설 덕분에 내년 캐파가 올해보다 2배로 증가한다. 그래서 증설 추이를 보면 이게 다 금액 기준인데요. 1370에서 1800, 2267, 2500, 4500 이런 식으로 증설하는 거죠.
그래서 2017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까지 어떻게 되냐면 4년 만에 설비가 3배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구나 이제 현재 건설 중인 이제 오송 공장 같은 경우는 자동화율이 80%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오창 공장들은 30%였거든요. 자동화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즉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송 신공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거고요, 지금.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증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증설되는 속도보다 판매 속도가 더 빠른, 그만큼 업황이 상당히 호황이라는 얘기고, 그런 점들이 고성장의 요인이라고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들을 종합봤을 때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내년에 이 정도의 캐파를 확보하게 되면 지금도 가동률이 거의 80%가 넘어가서 이제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생산 캐파가 확 늘어나면 대형 신규 고객사를 계약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호황이니까 대형 신규 고객사가 만약에 진입을 한다, 예를 들면 애터미 같은, 애터미는 지금 콜마 비엔참을 하고 있지만 애터미 정도 사이즈가 되는 업체가 새로 진입을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노브락스랑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업체 입장에서도 생산처를 한 곳으로 관리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눠주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런 논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사도 실제로 이 부분에 주목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노브락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자료는 하나증권의 자료인데, 이 부분이 이제 노브락스의 생산 능력 추이를, 여기 제가 숫자로 써드린 부분은 그래프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이기 때문에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기식 시장이 성장이 둔화된다면, 그러니까 회사는 이 건기식 시장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규모의 자금을 차입까지 해가지고 증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성장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이 거의 폭발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년 이후에 이 부분이 좀 둔화가 된다면은 이 회사의 이익 성장률이, 매출은 몰라도 이익 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경우에 매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 변동비가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이익도 그만큼 꺾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증설이 끝나고 나면은 고정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50억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그 비용이 이제 감가상각비 30억 정도, 이자 비용 한 15에서 뭐 2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고정비가 발생하게 되면은 매출 때문에 꺾이는 이익에다가 고정비는 그냥 바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익 성장률이 매출에 비해서 훨씬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건기식 시장이 지금처럼 성장해주지 않으면 증설에 대한 효과를 많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유의할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모델로 봤을 때는 건강기능 제조사 업체 중에서는 콜마 BNH 또는 서운과 비슷합니다. 다른데 종근당 건강이라든가 뭐 홍삼을 만드는 이런 쪽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 두 회사랑 비슷한데요. 콜마 BNH는 주력 고객사인 애터미를 갖고 있어서 수출 쪽이 기대하고 있어서 국내 건기식 시장이 좀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뭔가 좀 믿을만한 구석이 있고, 서영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가 이 회사는 건기식보다는 제약회사의 캡슐 쪽에 특화된 회사거든요. 제약 캡슐을 만드는 이런 것들에 특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원래 주력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근데 노브락스 같은 경우는 전부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에 비해서는 현재 규모도 좀 떨어지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이 둔화가 되면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이 노브락스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 개별 인정형 제품, 이 제품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만 비싸고 실질적으로는 일반 고시형에 비해서 딱 낮다고, 어떤 건 좋지만 어떤 건 안 좋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별 인정형은 말 그대로 새로운 거에 대한 독점권이기 때문에 이 독점권을 획득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이 개별 인정형 제품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만들게 되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싸게 받는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생각보다는 효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소비자들도 이 부분을 만약에 캐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들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개별 인정형 제품의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도 이제 노브락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노브락스를 볼 때 유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 건강기능 제품 시장의 성장이라든가 노브락스의 이제 적극적인 투자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의할 점은 말 그대로 유의할 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치평가를 보면은 이 성장주의 가치평가는 결국은 이익 성장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장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고, 노브락스는 특히나 최근 한 6개월 동안 이제 실적으로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 돼야지만 현재 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노브락스 같은 경우는 ROE가 12% 정도 하다가 갑자기 지금 20%까지 확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PBR도 한 2배 정도의 거래가 되다가 4배까지 한꺼번에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차입금까지 활용한 투자가 어디에 또 잘 보이냐면 현금 흐름에 잘 보이는데요. 노바렉스의 현금 흐름이 썩 좋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초록색 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빨간색 이 부분을 늘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차입한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 투자가 거의 차입금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투자한 부분 증설 쪽이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투자가 진행된 이후에 파란색 영업 현금 흐름이 올해 1분기, 2분기부터 좋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얘기는 이때 진행했던 증설, 작년, 재작년 이때 진행했던 증설이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공장에 돌아가면서 거기서 현금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투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오송공장 투자인데 이 투자가 나중에 1단락이 되면은 이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줄고 또는 이제 차입금을 갚는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는 게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좋은 시나리오에서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증권사에서 예상하기로는 이제 내년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송공장이 내년에 완공이 되니까 내년 영업이익을 36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42% 증가하니까 올해 영업이익은 대략 한 250억 내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3,980억이니까 내년 영업이익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내년 영업이익이 한 11배도 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성장주로서는 상당히 낮은 배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오송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기대만큼 성장한다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적정하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거의 2배 넘게 올랐지만 아직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면에 내년 영업이익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결국은 건강기능식품 이 시장이 생각만큼 성장을 해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내년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훨씬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정비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현재 시가총액을 지탱하기가 쉽지는 않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이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올해 9월 2일날 신영자산이 5.3% 신규 보유 공시를 했고 9월 15일에는 KB자산도 5.4% 신규 보유 공시를 했습니다. 이 두 회사 다 같이 투자로 유명한 기업들인데 나란히 이제 신규 보유 공시를 했고 둘 다 이 노바렉스에 대해서는 처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노바렉스가 올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증설이라든가 시장의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증권사들뿐만 아니고 운영사들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유의할 점들을 잘 유의하셔가지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확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노바렉스 같은 경우도 성장주로서는 현재 괜찮은 가격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바렉스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이 기업이 한 개 남았죠. 다음 기업은 이제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덱스라는 기업을 할 건데요. 이 기업을 끝으로 2분기 실적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